38번입니다. MBS의 발행 효과네요. 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장기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맞는 것. 3번 채권 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맞습니다. 물론 여기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를 말하는 겁니다. 4번 정부는 주택저당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MBS를 발행한다는 것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 말은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해야 되겠죠. 해서 3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자금의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해서 3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체크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MBS를 발행한다는 것은 채권을 이제 현금화한다. 이 현금화한다는 건 유동화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 위험이 줄어든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그 저당 대출 그 자금 그 채권을 팔므로 인해 갖고 자금이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대출해 줄 돈을 한정된 재원이죠. 그걸 자꾸 돌려가지고 팔음으로 인해 갖고 많은 소유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험자산을 이제 팔아버림으로 인해 갖고 그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처를 갖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다양화해서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정부는 이런 이제 자금을 조절을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MBS의 발행 장점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39번입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MBS에 관련된 상품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MBS의 상품은 네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MP, TS, 투투라고 하자고 했죠. TS는 투투니까 뭐냐면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지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MBB, 발발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발발, 모든 책임을 다 누가 지었다? 발행자다. 그래서 이걸 혼합한 것으로 MP, TB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CMO가 있다 해가지고 MBS 상품을 이 네 종류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39번 1번을 봅니다. 자, 다계층 증권 CMO, 다계층 증권이라고도 하고 다계층 채권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선순위 증권의 신용등급은 후순위 증권의 신용등급보다 높다. 항상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할 때는 신용등급을 갖고 따집니다. 그러면 선순위가 높죠. 후순위가 낮고. 맞습니다. 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의 조정 주기가 짧게 하면은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금리 상한 변동금리. 금리 상한 변동금리라는 것은 이제 상한을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지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이걸 우리가 MBB라고 이야기를 해요. 담보부 채권을 MBB, 그리고 주택저당 증권, 이걸 MBS 그럽니다. MBB와 MBS를 발행을 해가지고 조절하고 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홈페이지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현재 금융공사는 MBB와 MBS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금융으로 활용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저당 채권담보부 채권. 야, 이게 MBB죠. MBB. MBB는 발발이죠. 발발. 발발은 모든 책임을 다 누가 져요? 발행자가 지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요. 4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바로 이 MBB는 중요한 거여서 한 번 더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해봅니다. 자, MBB. MBB는 발발이죠. 발발이라는 것은 모든 책임을 누가 지었다? 발행자가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권형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위험을 만기전 위험이라든가 이자율 위험이라든가 채무 이제 불이행 위험이라든가 다 이제 발행기관이 짓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초과담보를 하고 있다는 거. 초과담보라는 것은 이제 발행액보다 담보액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채권형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초과담보액이 그 여분이 가장 많은 것은 MBB입니다. 예. 그 다음에 콜방어. 이 콜방어라는 건 콜에 대해서 방어한다. 누가 콜하느냐? 발행자가 콜합니다. 어떨 때 콜하느냐? 만기전 변제가 생겼을 때. 만기전 변제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갚아요. 미리 갚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매수자는 증권의 매수자, 이게 투자자를 말합니다. 투자자가 이제 방어한다. 이런 걸 콜방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 콜방어라는 말보다도 이 콜방어의 기능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초콜. 초과담보와 콜방어는 MPTS는 없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MBB는 콜방어를 마련할 수 있다. 이게 MBB의 내용이고, 콜방어는 이제 부분적 콜방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MBB에 관련된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자, MBB 그러면 발발이죠. 발발은 모든 책임을 다 누가 지는 거죠? 발행자. 그런데 1번에서 투자자는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그럼 맞는 거죠? 그럼 누가 가져요? 발행자죠. 2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의 재판물을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아까 MBB와 MBTS를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MBTS. TS 그러면 투투죠. 투투. 투투 해갖고 지분형이고요. 관련 위험이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영목이지론. 주택연금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금융공사에서 하고 있죠.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해서 40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CMO. CMO는 네 번째고 발투죠. 발투죠. 발투니까 그럴 때 뭐냐면은 앞에 것이 저당권이고 뒤에 것이 원조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 저당권은 증권의 소유권이거든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40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지금까지 MBS 상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종류 4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TS, 투투, 그 다음 BB, 발발, MPTB, 그 다음에 CMO. 그래가지고 투투다 이 말이에요. 투투. TS는 투투. TS, 2가 S다 해서 투투 이렇게 하는 거죠. BB, 우리가 B는 발행자고 BB니까 발발해서 BB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발투 혼합형이니까는요 기억하고요. 앞에 거는 뒤에 거는 원조 이렇게요. 저당권을 증권의 소유권이라고도 나오고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제가 경매 신청권이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어떨 때 채무 불이행이 생겼을 때, 채무 불이행은 누가 채무 불이행합니까?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가. 그러면은 돈을 안 갚으면은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데 경매 신청을 누가 할 거냐? MPTS를 산 사람은 투자자가, MBB를 산 사람은 발행자가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돈을 받은 권리, 매달 차입자가 돈을 낼 것 아닙니까? 그거는 뒤에 거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초과담보와 콜, 이거 초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MP
TS만 없다. 이렇게 하나. 초콜은 MBTS만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41번입니다. 다계층 CMO. CMO 그럼 뭐예요? 발투죠. 네 번째 거죠. 발투죠. 앞에 것은 저, 뒤에 것은 원조. 이렇게요.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 상환은 뒤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발행자가 부담한다. 틀렸네요. 누가 한다고요? 투자자가.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이체증권과 담보부 채권의 두 가지 성격을 가졌다. 예, 맞습니다. 혼합형이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8종류를 갖고 있는데 이게 트렌치 기간이 길수록 장기일수록 이자율이 더 높아요. 고정 트렌치도 있고요. 유동은 변동이라고도 하죠. 트렌치가 있다, 계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콜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 콜방어 없는 걸 뭐라고 한다? MPTS만 없다고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 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예, 맞습니다. 2번 이체채권이네요. 이체채권은 세 번째 MPTB죠. MPTB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집합에서 이자를 다양화했다. 그러면 다양화했다. 그럼 다계층이잖아요. 그래서 2번의 설명은 CMO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다. 다계층 채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42번의 정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이체채권은 이체증권과 담보부 채권을 혼합한 성격의 저당증권이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혼합형이에요. 예. 그 다음에 4번. 담보부 채권, MBB. 발발이죠, 발발. 모든 책임은 발행자가 지고 채권적 성격의 증권이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다계층 증권 네 번째죠. 그래가지고 채권 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면서 앞부분에 소유권 가지면서 동풀에 대한 채권을 발행한다. 예, 맞습니다. 해서 4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43번입니다. 자, MPTS 뭐냐면 투투죠. 투투. 그래, 첫 번째죠. 지분형입니다. MPTS 지분형이고요. 지분형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차입자가 매달 돈을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투자자한테 뭐냐면 수익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입자가 낸 돈과 투자자가 쭉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초과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담보가 아니죠. 이건 맡기는 게 아니고 쭉 이어가는 겁니다. 패스죠. 패스. 이걸 패스라는 개념이에요. 매각을 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MBB 발발은 다 누가 책임진다? 발행자. 그런데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투자자하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정답은 2번. 누가 갖는다? 발행자. 그 다음에 3번 CMO 발행자는 집합물을 가지고 가공을 통해서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예, 맞습니다. 다계층. 그 다음에 MPTB 세 번째 거죠. 혼합한 성격 MPTS와 MBB를 혼합한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CMBS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미국은요. C는 커머셜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모기지 해갖고 발행하는 증권을 CMBS라고 하고 있다. 그럽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2번이고 지금까지 MBS 상품을 봤는데 이거는 대단히 쉬운 문제입니다. 투투 그러면 MPTS 그 다음에 발발 그러면 MBB 발투 앞에 것은 저 그 다음에 또는 증권의 소유권 뒤에 건 원조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상환 그 다음에 초콜은 MPT에서는 없다. 이렇게 풀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하시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